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8시 50분에 BOJ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되었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프리장에서 꽤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지표로는 오후 9시 30분에 내구재 주문, GDP 성장률 분기별 최종치, 그리고 PCE 물가지수 분기별 최종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되어 있고 여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PCE 물가지수 그리고 11시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발표 예정되어 있죠. 오늘 단기적으로는 9시 반에 발표되는 수치가 과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봐야겠고 연준 인사들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연설을 할 텐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연설하는 것이 주가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선반영되었다는 핑계로 또 하락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나스닥 큰 흐름부터 보면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은 대파동을 200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파동 1파동은 2007년까지 진행된 후에 2파동이 2008년 동안 진행되었고 대파동 3파동은 2021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말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이전 1파동 기간과 같다고 상정한다면 5년 정도 나올 수 있으나 언제든지 절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1, 2, 3, 4, 5 형태로 파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5파동이 이 채널, 대파동 5파동 채널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5파동이 연장된다면 5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전 1파동과 3파동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5파동이 진행되고 하락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중파동 4파동이 끝나고 러닝 플랫 형식으로 끝나고 5파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에 이은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되어 주다가 화요일에 한 번 더 하락한 듯 하다가 말아 올린 후 어제도 잘 유지되어줬고 오늘은 프리장부터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갭을 언젠가 메꿀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갭을 메꾸지 않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 파동을 시작해서 WXY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우선 종결되었고 이후 반등이 진행된 후에 다시 ABC로 조정 이후에 상승이 큰 조정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파동 카운팅은 1, 2, 3, 4, 5 파동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1, 2, 3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여기까지가 1파동, 이후 2파동, 그리고 여기까지 짧게 3파동, 그리고 여기까지 4파동, 그리고 이제 5파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이 3파동이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에 5파동도 짧게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한 파동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했던 1, 2, 3, 4, 5 파동 카운팅이 맞다면 1, 2, 3으로 더 크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무리한 카운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2, 3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또 2파동이 너무 짧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 2, 3, 4, 5 형식으로 나가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파동이 너무 크게는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 카운팅 원칙에 따르면 3파동이 가장 짧은 파동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제 짧게는 2550선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길게 간다면 이제 요 구간 이전 중파동 3파동의 평행한 추세선에 맞고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넘어서 2800선까지 간다면 지금 이 파동 카운팅은
회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1, 2, 3, 4, 5에서 3파동이 제일 짧게 나왔기 때문이죠. 또 다른 파동 카운팅으로는 1, 2, 3의 1, 3의 2, 3의 3으로 올라가는 파동 카운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진다면 1, 2, 3, 4, 5로 파동이 한 차례 끝나고 조정 후에 올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이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뷰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 저항선으로는 1차적으로는 2500 후반대, 그리고 2차적으로는 2800 후반대가 있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랑 이번 주 말에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번 주 초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꽤 큰 이익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 4개에 지난주 금요일에 2개를 사서 지금 6개를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간을 넘어가면 분할 익절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구간에서는 다 털고 좀 조정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S&P 차트 보겠습니다. S&P는 7월 중순부터 WXY 파동으로 하락이 나타난 뒤에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S&P도 이와 같이 1, 2, 3, 4, 5로 깔끔하게 파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로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파동 카운팅이 더 애매한데요. 굳이 해보자면 1, 2, 3, 4, 5로 한 차례 파동이 나온 뒤에 하락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의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5860선에서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저항을 맞고 크게 떨어진다면 1, 2, 3으로 올라갈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뚫고 지속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다른 파동 카운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구간을 설명할 수 있는 파동 카운팅이 다른 파동 카운팅이 딱히 없어서 좀 만약에 여기를 뚫고 크게 올라와 준다면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5860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셀 차트 보겠습니다. 러셀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 현재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Expanded Flat 2, 그리고 3의 1, 3의 2, 3의 3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3의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의 3파동에 2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2파동은 최대로는 2180선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바로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으로 이 3파가 나타날 때는 2300선을 뚫고 올라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 그리고 한 번 더 하락해서 이 채널 하단에 닿았을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한다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매수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분할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꺾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미 월요일에 1차 매수 들어갔던 분은 2차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오르면은 오히려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될 시점이고, 분할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구간 분할 매수보다는 한 차례 꺾인 뒤에 2차 매수를 들어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목금 중에 2차 매수 들어가려고 했다고 지금 무지성으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너무 올랐으니까 한 차례 조정이 나온 후에 제가 한 번 더 매수 자리가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 보겠습니다. 20년물 채권 금리는 2023년 10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ABC 형태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C파동은 하락 채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급 상승이 나오면서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이 채널의 중간선, 추세선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기 맞고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물 채권 선물로 보시면
20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1파동, 이후 2파동이 24년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3파동이 다시 한번 1, 2, 3, 4, 5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3회 5파동 중에서도 부분파동 2파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길어지고는 있는데,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이 추세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조정을 겪을 때마다 깊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까지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이 123 중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고, 사실 지금도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속적으로 각인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터치 안 하고 올라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손절 구간이 아니라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충분히 올라오면서 이 고점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 매도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 차트 보겠습니다. 골드는 2023년 10월부터 대파동 3회 3회 3파동을 시작해서 부분파동 5파동을 6월 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5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전 파동과 파동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이 5파동도 지금쯤은 끝나야지 맞기 때문에 1, 2, 3, 4, 5 형태의 파동 카운팅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계속 봐왔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1, 2, 3회 1, 3회 2, 3회 3 형태의 파동 카운팅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파동이 너무 길어지니까 1, 2, 3, 4, 5 형태로 파동이 끝날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5파동이 연장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오는 파동이 너무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나가고 있는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전에 사실 이게 4파동이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1파동과 겹치기 때문에 4파동이라고 보기는 원래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동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1, 2, 3, 4, 5 형태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동의 급격한 기울기를 봤을 때는 이게 3파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원래 2675선에서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해준 뒤에 오히려 지지하고 다시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2700을 돌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요일에 2675선에 매도를 걸고 잤다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좀 손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 금의 급격한 상승세를 보면은 파동 카운팅이 5파동이 아니라 3파동의 부분파동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숏을 함부로 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자산들이 보통은 이제 우상향을 해오기 때문에, 원유 같은 경우는 또 예외적이지만 우상향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숏을 함부로 쳐서 좋을 게 없습니다. 확률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금으로 지속적으로 약손절을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네요. 유로 차트 보겠습니다. 유로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온 후에 현재는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무빙이 지저분하죠.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왔다 갔다 윗꼬리 아랫꼬리 엄청 나오고 있고, 어제도 다시 한번 고점 갱신 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고점에 이은 저항선을 테스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점 부근에선 조심하자고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때 적어도 1.128 선까지는 가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매도를 하진 못했고, 아마 이때 분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분할 매도를 하셨다면 매매를 잘하고 계신 거고요. 분할 매도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줄 거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3의 3의 5파동이 이 9월 10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1, 2, 3으로 올라가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 ABC 2로 주고 3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점을 이은 저항선 원래 이 선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 더 그어봤습니다. 하나 더 그었을 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선을 테스트해주면서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2022년 3월부터 하락파동을 시작해서 ABC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A파동, 이후 삼각수렴 B파, 이후 다시 한번 하락 C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C파동은 다시 한번 지그재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71불선부터 지속적으로 매도를 말씀드렸고 이때도 제가 물려있기는 하지만 요 구간까지는 무조건 하락이 나와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매도 잡으셨던 분이라면 적게는 한 계약당 1000달러 정도 먹었을 거고 크게는 5000달러까지도 드실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도를 잡고 홀딩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제 뭐 분할 매도나 익절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상승해 주더라도 재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로 좀 수익 보신 분이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를 진행하셨더라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구간이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반등을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차트 보겠습니다. 얘는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우하향해 오다가 7월 11일부터 상승을 해서 8월 초까지 파동 1파동, 이후 2파동이 9월 초까지 나오고 3파동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화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고 그 후에 상승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온 게 엔화가 지금 1, 2, 3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전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급상승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자산에 대한 해칭 차원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엔화를 사셨던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 팔지 못했다면 손실을 보셨을 구간이지만 나머지 자산에 대한 해칭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는 구간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칭 차원으로만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위험한 종목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